순천시 농민회가 지난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장대비가 내리는 순천시청 앞 광장에 모여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판하고 절규했을까입니다. 그런데 노 시장은 왜 무엇 때문에 단순 농민 기자회견장에 진압경찰 1개 중대와 경찰들을 대거 시청 안으로 불러들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에서부터 농업인들의 기자회견장에 이르기까지 진압경찰을 꼭 불러야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다 정말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 노관규 체제 순천시정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농사돌 보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순천시 농업인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성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비오는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절규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저희 시사호남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잔뜩 성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순천시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농업 예산 부분에 끼워 넣어 농업 예산 부풀리기에 일관하고 있다며 노관규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 계기라 말합니다. 공사 현장으로 식당으로 요양보호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노인수당으로 겨우겨우 농민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다. 농가는 모두 신문하고 풍년을 걱정해야 하고 쌀값은 폭 나가고 소매가는 어쩔 될지 걱정하고 모를 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소를 먹이는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먹는다고 하는 한우 농가의 생산비, 폭등, 속값 하락으로 더 이상은 못 견디고 자살을 하는 농민이 생겨나고 살아가는 송아지를 몰고 서울가리 한복판에 풀어놓은 심정이다. 농가, 가수 농가 또한 이상기운으로 냉하여 서리 피해, 병충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농가의 부활하기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에게 순천시에서 내놓은 답은 수치가 조작된 농업 예산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노관규 실장의 농업 예산에 풀리는 농민들을 자잘하게 만들고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이상 농업과 농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한 생태 순천 위상을 얼맞게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민을 펼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순천시 농민회의 주장에 따르면 노관시장이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순천시장 민선 2년 전반기 기자회견에서 노 시장이 말한 농업 예산을 3.1%나 부풀려 14.8%라 말한 부분은 노 시장이 수치를 조작하고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은 이유입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노 시장 민선 2년 성과와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에서의 노관규 시장 발언 내용입니다. 농업 인구가 9%가 조금 넘는데요. 거의 14.8% 정도가 지금 농업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사짓는데 직접 관계되는 예산만 좀 추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미작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품종 다른 여러 작물로 대체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등 가격이 비싼 건 뭐 7, 8억씩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되어 있는 농기계 인베스트에 농기계를 현대식으로 조금 확충하는 등 굉장히 여러 분야의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내년에 예산 추이를 조금 살펴서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나가요. 이에 대한 오동식 순천시 농민회장은 노관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 시장이 농업 예산을 수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농업 예산 증액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화석시장 시절 조성된 농축산물 안정화기금 210억 원 중 농업인에게는 단돈 700만 원 쓴 것이 전부인데 노 시장이 이 지금을 끌어다 새로이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인 것처럼 조작한 건 농민 기만 행위라 맹비난했습니다. 걸리는데 작년 저희들이 9월 1일 날 이 순천시청 앞에서 1000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2022년 순천시장 후보 시절에 15% 농업 예산을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농민회와 농업정책 해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월 1일 날 농민대회를 통해서 농업 공약 이행과 해박서를 이행하라는 저희들이 농민들이 요구를 안고 저희들이 농민대회를 치르고 요구서를 전달했고 면담 요청을 했어도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7일 날 농민들과의 상심 토크를 일친 농업센터에서 했었는데 그때 농업 예산이 지금까지 기술센터 직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농업 직접 예산이라 해가지고 일반 회계 대비 11.7%였는데 갑자기 6월 27일 상심 토크 때 14.8%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8%가 왜 갑자기 14.8%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회 사무처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농업, 농촌, 연관산업,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1% 421억 2,200만 원이 농업 관련 연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4.8%가 된 겁니다. 그래서 3.1%에 대한 연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내력을 더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 농축산물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전 화석시장 때 만들어 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농축산물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5년 동안 평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나눠 보면은 지금 그 가격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금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7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었어요. 지금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하락했을 때 보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자고 그것도 요구도 했었음에도 아직까지 안 되고. 그런데 이 210억도 농업 예산이라고 셔와불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이런 것도 농업 예산. 그 다음에 아수권 까는 거 있죠. 마을에 아수권 까는 것도 농업 예산. 그리고 육교 보수, 지하차도 보수, 이런 도로과 사업, 도로과에 있는 예산도 농업사업, 농업 예산. 그리고 정원 박람회, 정원 육성 사업이라고 또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원 관리사무소 운영, 거기에 보면은 관리비,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산이 또 거기에 또 한 몇십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도 농업예산. 그래서 전혀 농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의 농자만 들어가면은 다 농업예산으로 다 끌어다가 14.8%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이대로 그대로 내주게 되면 어차피 14.8%가 농업 예산으로 이미 다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노광규 시장이 14.8%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이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요구했던 내용들이 한 번도 관철되지도 않고 분당에서 만나지도 않고 면담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터를 야적하겠다. 2대 정도 트랙터를 4대를 갖고 와서 2대는 트랙터를 야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내용들과 당신이 15% 공약을 이행을 해라. 약속했던 것을 나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니까 시에서는 오히려 여기 시청에 경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경찰서에다 요구해가지고 기동대 60명을 또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질서 유지를 한다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과 또 다음에 차후에 해야 될 것, 이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됨에 불구하고도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로 자기 잘못을, 자기 말 잘못, 자기가 수치 조작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앞세워가지고 농민들에게 싸우게 만들고 이런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노광 시장이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요구하고
요구 사항에 관련해갖고 어떤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이후에는 트랙터가 아닌 이제는 작은 농기계로 해갖고 또 일격이 전부 다 갖다 싸우려합니다. 예. 이에 순천시 여성농민회도 이에 발맞추어 노시장과 순천시 농업 예산이 다른 예산 증가율보다 높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여성농민회 울부짖음입니다. 농업 예산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에 필요한데 지원되는 예산이 된 게 아니라 하천을 정비하는 거라든가 하천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농촌 지역에 이를테면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농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교육비라든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항목까지 농촌에 들어온 예산들은 다 농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어넣은 거는 억지로 짜맞추기 15%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시장님이 약속했던 15%는 아니겠기에 농촌 지역에 관련된 거면 다 복지 예산이든 교육 예산이든 다 농업 예산으로 짜맞추기 해놓은 거다. 그런 느낌에 너무 화가 난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농업 쪽 예산을 포함시켰다. 복지 예산인 거지 그게 농업 예산으로 편성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진짜 이 기후위기 시기에 그리고 고물가 시기에 또 생산비는 오를 대로 올라있는 시기에 직접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들은 하지 않은 채 형식상 농업예산 늘려내는 그런 형태로 농민들한테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 확보된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그렇죠. 하다못해 생산에 지원이 필요한 비료비료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농사만 붙었다고 걔나 고양이한테 가는 예산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인 거지 그게 농업 예산으로 편성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진짜 이 기후위기 시기에 그리고 고물가 시기에 또 생산비는 오를 대로 올라있는 시기에 직접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들은 하지 않은 채 형식상 농업예산 늘려내는 그런 형태로 농민들한테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 확보된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그렇죠. 하다못해 생산에 지원이 필요한 비료비료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농사만 붙었다고 걔나 고양이한테 가는 예산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순천시와 통합한 예승주군 지역은 고령화, 인력난, 소득 격차, 인프라 부족, 문화 소외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다 모인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편성한 14.8%의 예산만으로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당장 가장 밀접한 농업 예산에서부터 좀 더 세심히 배려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순천시 신경난 예산실장은 농민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도농복합 지역인 순천시는 농업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짜인 예산의 한도 내에서라도 농민 소득 생활 안정 등 실생활과 관련된 항목들부터 속도를 내 집행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순천시 신경난 예산실장의 말입니다. 예산서상의 프로테이즈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말씀할 때도 예산서상으로 11.7%다. 일회추경 기준 일반에게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게 분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12개로 그 기능별로 나눠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책사업이 121개가 있어요. 그 정책사업들 다 이 12개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큰 정책사업 속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보건소의 큰 사업 속에 우리 농업 사업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농촌 진료라든가 예를 들면 농촌 주민들을 위한 진료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큰 정책사업은 보건이잖아요. 보건소로 딸려 들어가요. 이게 이 구조가 예산서상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번에 하도 이제 그 농민회랑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우리가 한번 예산을 다 살펴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펴봤더니 그 우리가 농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또 의원님도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일부는 저희가 정책 사업들을 분리해서 이제 이쪽으로 농업 분야로 아예 농업으로 돼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농업 기술센터 건 다 농업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는 넣을 거예요. 이런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금같이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냐, 문화로 들어가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근접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그쪽에다 넣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래서 연관 사업으로 별도로 빼놓은 거다. 예산서 상으로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14.8%라고 해서 우리가 또 뭐 농업 예산을 15% 채웠으니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질적인 뭐 금액은 저기 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농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연속성 있게, 지금 보면 농업임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농업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계속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청년 농업인들을 끌어들이려면 미래 농업 산업도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센터랑 해가지고 620억 국비사업 가져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다 연계해서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농업이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 말씀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15% 다 끝났으니, 뭐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 예산 다 태워줬으니까 더 이상 안 태워줘, 그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민생,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복지, 농업은 저희하고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거네. 돈은 복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비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 사자성어입니다. 배나무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탐스럽게 잘 익은 배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배가 속절없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던 순간, 때마침 배나무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힘찬 날갯짓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를 본 농부는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생각하고 까마귀를 원망합니다. 사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나무에서 배가 떨어진 것을 인과관계라 할 수 없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농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 앞에 붙들려온 죄인이 자기의 죄를 변명을 합니다. 임금님, 제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교훈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학생이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려고 화단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본 선생님은 왜 화단에 들어가느냐며 야단을 쳤다. 학생은 쓰레기를 주우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선생님의 꾸중이 억울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혹과 의심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의심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관적인 것이고, 의혹은 의심하여 수상히 여기는 것으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처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최상병 사망 사건 청문회의 경우처럼 의혹이 제기되면 단순히 의혹일 뿐 실제가 아닌 중상모략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군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비하고 의심받을 곳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직지들은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 의심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배지를 단 시 도의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여 역할만 하지 말고 예산 편성에 있어 소외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깊은 관심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농촌 어디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강조됩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주민이 분산 거주하는 특징 때문에 노인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 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서비스 취약 지역이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고령자는 물론 아동 역시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 수요에 기반한 복합 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고 돌봄마을, 조성,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농촌형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보충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농촌 서비스 환경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원 앞뉴스 김근철입니다.